카페. 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너 결혼하고 나서 우리 모임에도 안 나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신혼생활이 좋아? 10년지기 친구들도 안 봐도 될 만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결혼식 올리고 나서 일이 좀 바빴어. 너도 알다시피 내 유튜브 갑자기 조회수가 급상승했잖아. 결혼식 브이로그를 짧게 담은 건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나지 뭐야? 남편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다른 영상도 많이 올리라 해서 이것저것 올려보느라 바빴네. 이제야 여유가 좀 생겼어. 미안해. 나도 그거 봤어. 근데 되게 잘 만들었던데? 일반적인 브이로그들 감성이 아니라 좀 특이하더라고. 자꾸 보게 되는? 너가 예전에 영상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었잖아. 이 특유의 감성도 있고 그게 잘 표현됐더라고. 애들도 그거 돌려보고 난 유튜버 해야겠다 싶었어. 사실 예전 영상들은 네 개성이 잘 안 드러났는데 결혼식 브이로그부터 네 개성이 드러났달까.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잖아. 특이하고 재밌는 거. 그래서 일이랑 병행하는 거야? 시간 모자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퇴근하고 바로 영상 만들고 편집하느라 버겁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도 많이 봐주고 그러니까 재밌네. 일단 쭉 해보고 남편이 더 유명해지면 직장 관두고 전업 유튜버 하래? 이 남편도 참 요즘 남자들 같지 않다. 요즘 남자들 와이프가 일 관두고 유튜버 한다 하면 무조건 반대할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말해주니 은근히 고맙더라. 너도 알다시피 지금 직장 일이 나랑 안 맞잖아. 어떻게든 적응하긴 했는데 아직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그걸 유튜브 만드는 걸로 푸니까 오히려 삶에 활기가 돌더라. 그래, 천직이란 게 있으니까. 나도 응원 많이 할게.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고. 고마워.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다녀와. 잠시 후. 효진이 아니니? 어머, 어머니, 여기서 다 보네요?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자경이 며느리구나. 결혼식 때 잠깐 봤는데 나 기억 안 나지요?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아마 기억 안 날 거야. 하필 무슨 일로 왔어? 어, 친구 만나러요. 어째? 신혼은 잘 보내고 있어? 깨가 쏟아진다고 하던데. 게다가 걱정 없지. 시어머니가 신혼집도 사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집 못 구해서 결혼을 미룬다면서? 시어머니 잘 만나서 아가씨 팔자가 폈네. 아, 네. 어머니가 저희 결혼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죠. 그럼 집 사주는 게 어디 쉬운 문제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 하니까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또 왕년에 돈을 많이 모아놨잖아. 아유, 또 자랑 시작하네. 왜? 예전엔 건물 주기도 했단 것까지 말하지 그래? 아무튼 자랑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니까. 이런 건 자랑해야지. 아무튼 혜진이 너 복받은 줄 알아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솔직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저녁 먹을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 있단 거 알면 한 소리 하기 마련이거든. 내 아들 식사는 어떻게 한 거냐면서 말이야. 하지만 난 다르지 않니? 그런 말 하나도 안 하잖아. 요즘 누가 그런 말을 한다 그래?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 본다던데? 눈치 보는 건 아니다. 내가 집까지 해줬는데 못하러 눈치를 봐. 그렇지 않니? 아, 그렇죠. 어머니가 집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니, 저 이제 친구가 기다려서요. 응, 그래, 얼른 가봐라. 나중에 봐요. 네. 또 저 소리시네. 집 해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 볼 때마다 저런 말을 하시니 그때마다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 처음 상견례 할 때부터 아들 신혼집 해준다고 엄마한테 계속 말해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계속 말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러시니 계속 고맙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가? 어머니 마음을 모르겠네. 2시간 후 전화. 어머니네? 무슨 일이시지? 여보세요? 혜진아, 이제 집에 들어왔니? 저녁은 먹었고? 네, 이제 막 들어왔어요. 남편도 친구랑 약속이 돼서 간단히 차려 먹으려고요. 둘 다 약속이 있었구나. 그래도 밥은 집에 들어와서 먹지. 바깥 입시가 안 좋은데. 1년에 한 번 있는 친구들 모임이라 하더라고요. 그 모임 나도 알지. 거기가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인데 걔네들 다 잘 됐거든. 아마 사짜 직업들이 많을걸? 우리 아들처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자체가 명문 고등학교니까요. 그렇지. 네가 뭘 좀 아는구나. 거기 마누라들도 죄다 전문직 직종일 거야. 우리 아들이 제일 튀긴 하겠네. 아, 그 와중에 평범한 와이프 뒀다고 말이야. 그래도 사랑해야 결혼도 하는 거니까. 그치? 네? 그게 무슨... 솔직히 네 직업이 전문직에 비해서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잖니. 물론 그렇다고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로맨틱한 성향이 있어서 널 배우자로 선택한 거지. 아니었음 자기랑 똑같은 직종 여자를 골랐을 거다. 그건 또 재미없는 인생이긴 하니까. 결혼만큼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아무튼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봤던 내 친구 말이야. 신혼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하던데 괜찮니? 저희 신혼집이요? 그래, 너네 신혼집이 신축 아파트잖니. 마침 친구 아들도 결혼하는데 그 아파트를 염두에 두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신축이면 또 안 튼튼한 거 아니냐고 우려라길래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했어. 너네 신혼집이 되게 잘 빠졌잖아. 이런저런 시설도 잘 갖췄고. 그냥 잠깐이면 되니까 구경하게 해주렴. 내가 신혼집 해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며느리 불편할까봐 못 보여준다고 하면 내 면이 안 서지 않니? 잠깐이면 돼. 괜찮지? 그럼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오시는데요? 청소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 때나 상관없긴 한데 너 퇴근 후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빈집을 나랑 친구가 구경하는 건 더 싫을 거 아니야. 내일 저녁 7시 어때? 내일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간단히 좀 치워놓고 있을게요. 그냥 대충 해. 느낌만 보는 거니까. 간단히 차 정도만 준비해주면 돼. 저녁은 먹고 갈 테니까. 그럼 내일 보자꾸나. 네, 들어가세요. 갑자기 집 구경이라니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신혼집도 해주셨는데 구경 못하게 하는 건 또 예의가 아니니까. 저는 뭘 준비해야 되나. 일단 마트 좀 다녀봐야겠다. 다음 날 카톡. 여보, 이따 어머니 오시기로 한 거 알지? 나 차가 좀 막힐 것 같아서 당신이 먼저 도착해서 구경 좀 시켜드려. 일을 어쩌지? 나 야근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야근? 미안. 갑자기 부장이 일을 던져주는 바람에 이것만 빨리 쳐내고 갈게. 아휴, 나도 7시 딱 돼서 도착할 것 같은데 괜히 어머니 일찍 오시면 어떡해. 엄마도 이해해야지. 퇴근하고 바로 오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놓을게. 집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오시라고. 알았어. 고마워. 고맙긴. 엄마가 번번이 번거롭게 하는데도 잘 받아줘서 고맙지. 야, 엄마한테 말해놨어. 오늘은 그렇다 치지만 다음부턴 신혼집 함부로 오지 말라고. 물론 내 생각이라고 말해놨으니까 눈치 볼 거 없어. 아무튼 센스쟁이라니까. 그럼 이따 봐. 그날 저녁 집. 집이 깔끔하긴 하네. 요즘 신축은 냉장고랑 세탁기도 다 빌트인이라며 에어컨도 방마다 다 달려있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준 거잖아. 여기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좀 비싸긴 한데 확실히 돈값을 한다니까. 근처에 지하철도 있잖아. 영화관이랑 마트도 있고. 신혼부부 살기 딱 좋다니까. 혜진이 너도 이 집 엄청 만족스럽지? 그러게 사는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지. 당연히 좋죠. 이 집 산다고 하니까 동료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빠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집 보는 안목이 또 얼마나 뛰어나. 이러다 부동산을 차려야 되나 싶더라니까. 내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네. 아무튼 집 구경 잘했어? 퇴근하고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차까지 준비해주고. 아주 1등 며느리감이네. 내가 집을 해줘서 그런 거야. 자기 며느리가 자기한테 소홀하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확실히 해주면 며느리도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용을 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랑 쿠키도 준비해줬잖아. 용을 썼다니 꼭 저렇게 말하셔야 되나? 내가 참아야지. 우리 신혼집 마련해준 걸로 늘 자랑스러워하는 분인데. 적당히 자랑해. 그래도 나도 시어머니가 이런 신혼집 사줬음 평생 충성하겠다. 암튼 참 시집 잘 왔네. 친정어머니도 좋아하시지? 네, 그럼요. 처음엔 결혼한다 했더니 서운해하셨는데
남편 보고는 결혼 얼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예비사위가 잘 나가는 회계사인데 그걸 싫다할 부모가 어디 있어? 암튼 넌 좋겠다. 아들 직업도 좋아. 남편이 유산을 많이 남겨놔서 돈도 넉넉해. 며느리까지 싹싹해. 전생에 네가 나라를 구했나 보다. 아이, 유산은 얼마 안 돼. 내가 감이 좋아서 투자에 성공해서 이만한 재산을 가진 거지. 그래서 애들 신혼집도 마련해 준 거고.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구만. 아무튼 부러워 죽겠다. 1시간 후, 집. 나왔어. 어머님 갔어? 차가 없던데? 방금 가셨어. 그래도 나 피곤하다고 일찍 가시더라고.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 엄마도 자기가 집 사줬다고 한껏 자랑하고 갔구나. 제발 그러지 좀 말라니까 엄마도 참. 요즘 집 구하기 어려운데 집을 사주셨으니 자부심 가지실 법도 하지. 그래도 계속 그러셔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번 난감하긴 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성격이 좀 무뚝뚝하잖아. 나로선 매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긴 한데 어머니 입장에선 별로 고마워하는 기색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매번 나 볼 때마다 신혼집 사줬단 걸 어필하시는 건가 싶어. 그건 아닐 거야. 엄마가 원래 자랑하는 걸 좋아해. 예전에 나 회계사 시험 합격했을 때도 한 2, 3년은 동네방네 자랑했을걸.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자랑하라고 혀를 내두를 때까지 자랑을 한다니까. 나도 엄마 그러는 거 창피하긴 한데 그냥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래도 불편하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아무래도 당신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아니야, 불편할 것까지야. 신혼집 해주신 거 사실인걸. 그거 덕분에 우리 결혼도 수월하게 준비한 거고. 우리 엄마도 어머니께 고마워하거든. 괜히 당신이 뭐라 그랬다가 마음 상하기라도 하면 그게 더 불편하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시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정도가 심하다 싶으면 엄마한테 말할게. 솔직히 장모님도 우리 결혼할 때 내 차 바꿔주셨잖아.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거야 엄마가 꼭 해주고 싶다고 한 거니까. 그래도 요즘 자동차 값도 얼마나 비싸?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다니까. 장모님이 차 바꿔줬다니까. 내가 장가를 잘 간 거지. 아, 맞다. 오늘이 유튜브 돈 들어오는 날 아니야? 그러네. 야,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수익 생기는 날이네. 확인해봐야겠다. 어머, 100만 원이 넘게 들어왔네? 뭔가 첫 수입치고 나쁘지 않은데? 당신 이거 진지하게 잘해봐. 당신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잘해보고 싶네. 안 그래도 내가 기획한 게 하나 있거든. 그래? 한번 말해봐. 내가 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 시청자로서 잘 될 콘텐츠인지 한번 판단해줄게. 그게 뭐냐면 한 달 후, 집. 여보 일어나봐. 완전 대박이야. 무슨 일이야? 주말 아침부터. 나 더 자고 싶은데. 지금 잘 때가 아니라니까. 얼른 일어나봐. 무슨 일인데 그래? 뭐 로또라도 맞았어? 로또만큼 대박이야. 저번에 내가 기획한 거 영상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조회수 대박이야. 내 채널 구독해주는 사람도 엄청 늘었어. 나 벌써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됐어. 대박이지? 뭐? 10만 명? 오, 대박이다. 조회수도 엄청 많네. 이 정도면 달에 몇 천은 벌겠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 그럼. 게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구독자 수가 늘어날 정도면 광고주들한테도 연락 올걸? 우리 회사도 잘 나가는 유튜버들 섭외해서 제품 홍보하게 하거든. 광고비도 꽤 짭짤해. 좀만 기다려봐. 광고주들 무조건 연락 온다. 정말? 난 이렇게 구독자 수 많아진 것만으로도 기쁜데. 와, 이게 정말 되는구나. 당신이 느낌이 좋다고 얼른 해보라 했을 때도 반신반의했거든. 이게 과연 될까?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이걸 봐줄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박 날 줄이야. 나 말했잖아. 당신 이런 감 좋다고. 이 기세로 더 도전해봐. 내가 봤을 땐 당신 전업 유튜버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리고 당신 영상 만들고 편집할 때 눈에서 빛 나오는 거 알아? 출퇴근할 땐 그렇게 눈빛이 죽어있더니 요샌 좀 살아있는 것 같아. 기운도 밝아졌고. 아무래도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가 봐. 당신이 많이 응원해주기도 했고. 내가 뭘.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내가 장비고 뭐고 다 사줄 테니까. 아무튼 우리 여보 멋지다니까. 3달 후, 집. 짠! 서프라이즈! 대사한 거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깜짝아. 뭐야. 오늘 야근하느라 늦는다더니
거짓말한 거였어?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고 싶어서. 5년 동안 안 맞는 일 한다고 고생했어. 이제 전문 유튜버네.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고마워 정말. 퇴직금도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 사정이 계속 붙잡긴 했는데 내가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봤는지 그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잘해보라고 격려해 주더라고. 이럴 땐 사장 맨날 욕했는데 막상 마지막에 그러는 거 보니까 찡하더라고. 그만큼 당신이 일도 열심히 했단 증거지. 퇴직금도 꽤 나올 것 같던데 뭐 할 거야? 사실 내가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차를 사드리고 싶어서. 저번에 엄마 보러 갔는데 엄마 차가 많이 낡았더라고. 엔진음도 너무 크게 들리고. 요즘 차 사고 많이 난다 하잖아. 그거 보니까 괜히 엄마도 차 타고 갔다가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소형차 한 대 사드리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퇴직금 받자마자 너무 큰 소비라나? 에이, 그게 무슨 큰 소비야. 필요할 때 쓰는 거지. 나도 안 그래도 차 바꿔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 이미 나보다 돈 많이 벌고 있잖아. 당신이 열심히 해서 번 돈 당신이 쓰겠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왕 사드리는 거 좋은 차 사드려. 살 때 나도 같이 가. 괜히 여자들만 가면 덤터기 씌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 고마워 여보. 내 돈으로 엄마 차를 사드릴 수 있다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 2주일 후 주차장. 아유, 이게 내 차라니 아직도 안 믿기네. 너무 돈을 많이 쓴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전에 타고 다니던 차로 충분한데. 에이, 장모님도 참. 13만 구독자를 둔 유명 유튜버 딸내미를 두셨는데 이 정도 차는 몰고 다니셔야죠. 그래 엄마. 나도 부담 안 되니까 편하게 타고 다녀. 어차피 엄마 차 바꿔야 됐잖아. 마음에 들지? 마음에 들긴 하지.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유명해? 엄만 유튜브 그런 거 잘 몰라서. 영상을 올린 거야? 무슨 영상? 그냥 이것저것 소개해주는 브이로그? 예전에 나 영화감독 되고 싶다고 했잖아. 영상 만드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건데 영화보단 내가 이렇게 대본 짜고 영상이 나오고 하는 게 더 나한테 맞더라고. 적성 살린 거지.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긴 우리 딸이 그런 손재주는 좋지. 예전에 나 환갑일 때 너가 영상도 만들어줬잖아.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혜진이가 재능이 타고났다니까요. 저도 덕분에 유명해졌잖아요. 저도 영상에 종종 출연하거든요. 그랬어? 나도 봐야겠네. 아무튼 고마워 혜진아. 잘 타고 다닐게.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네. 호강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앞으로도 기대해. 다음 날 전화. 네, 어머니. 하도 연락을 안 해서 내가 전화해봤다. 안부 전화도 좀 하고 그러지. 일이 바빴니?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밥도 굶긴 거야? 애가 보니까 살이 쭉 빠졌던데. 네? 남편 만나셨어요?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애가 살이 쭉 빠졌길래 밥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말로는 잘 챙겨 먹는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너 설마 우리 아들 시리얼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 때우게 하는 건 아니지? 항상 같이 밥 먹는데 요즘 남편이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가 봐요. 저번에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이 나와서 살을 좀 빼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랐는데 무슨 살을 뺀다고. 내가 너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은 안 했지만 말이다. 저번에 저녁 시간 다 돼가는데 친구랑 노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말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을 더 잘 벌지 않니? 너 그 조그만 직장 다녀서 달에 200 간신히 받는다며. 돈 갖고 치사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니? 우리 아들은 달에 400 넘게 벌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보다 2배는 더 버는 건데 그럼 그만한 대접은 받아야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지. 돈은 더 많이 벌어오는데 네가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 이건 네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와이프가 돼서 남편 밥 하나는 제대로 챙겨줘야지. 안 그러니? 한 번도 남편 밥 빼먹은 적은 없거든요. 아마 살 빠진 건 남편이 점심시간에 샐러드만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저런 핑계 댈 거 없다. 우리 아들 다이어트라곤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너 만나고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앤데 샐러드만 먹는 게 말이 돼?
그냥 네가 잘 못 챙겨준 거 깔끔히 인정하고 이제부터 밥 잘 챙겨줘라. 나도 못된 시어머니 되고 싶지 않은데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쓴소리 해준 거야.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딨니? 신혼집도 해줘. 조언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줘. 안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투 보니까 삐졌구나. 하여튼 삐지기도 잘해요.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잊지 않았지? 혹시 선물 뭐 살지 고민인 거면 나 선글라스 하나가 필요하거든? 그거 사다 주렴. 어머니, 제가 선물을 미리 사놔서요. 선글라스는 다음에 사드릴게요. 뭘 사놨길래 그래? 뭔데? 그건 그때 가서 보여드릴게요. 참나,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선글라스 필요했는데 그냥 내가 하나 사야겠네. 식당은 예약해놨니?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놨어요. 네, 그건 잘했다. 그럼 그때 보자꾸나. 네, 그때 봬요. 이틀 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전화 있었어? 내가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 아유, 혜진아, 이걸 어쩜 좋으니? 자행들이 망가진 것 같아. 네가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벌써 고생을 내버렸어. 자행들이? 뭐 어떻게 너 고장났는데?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가. 아까 운전할 때 그래서 어찌나 놀랐던지.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집 주차장에 세워놨지. 어머,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무래도 카센터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내가 그럼 지금 갈게. 너 안 바빠? 이제 막 편집 끝나서 괜찮아. 차는 빨리 고쳐야지. 안 그럼 진짜 큰 사고 나. 내가 카센터에 연락해 놓을 테니까 엄마 이따 내가 전화하면 주차장으로 내려와. 응, 그럴게. 조심히 와. 1시간 후 카센터 앞. 그래도 빨리 고쳐서 다행이다. 다른 데는 별탈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 네가 기껏 찾아줬는데 고장이라도 심하게 났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몰라. 직원 말대로 불량은 아닌가 싶어. 일단 진단서 갖고 본사에 연락하면 돈 지원해줄 수 있다니까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그래도 엄마가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아주 양아치가 따로 없네. 너 흑진이 아니냐? 사돈 아니요? 사돈,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뵙네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차 고장났어요? 저도 엄마 차가 고장나서 왔거든요. 무슨 엔진이 이상하다고 해서 왔는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이럴 거면 하나 사는 게 낫지. 근데 이거 사돈 차예요? 완전 새 차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제가 엄마 차 한 대 뽑아드렸어요. 엄마 차가 많이 낡아서. 근데 사자마자 고장이 났지 뭐예요. 그래서 본사에 따지려던 중이었어요. 뭐? 아니, 내 차도 낡은 건 마찬가지인데 친정엄마 차만 뽑아준 거야 지금? 아유,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사동,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어머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러세요? 왜 소리를 지르냐고?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내가 그 비싼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떡하니 구해줬는데 어떻게 고작 혼수로 국산차 한 대 사준 친정엄마한테 차를 사줄 수 있니? 난 안 사주고? 해주려면 같이 해주든가, 둘 다 해줄 능력이 없으면 같이 안 해주든가. 이쯤 되면 너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긴 내가 그렇게 티를 냈는데 못 알아듣길래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참인데 이 꼴을 보니까 일부러 모른 척 한 거였어? 뭘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도통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른 척 하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희 신혼집 해줬다고 말했잖니.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 내가 고맙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그런 거겠어? 나한테 더 잘하라는 의미잖아. 근데 요즘 너 행동이 어땠니? 안부 전화도 잘 안 하고 내가 선글라스 사달라 했는데도 다른 선물 샀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고 저번에 네 인스타그램 보니까 아들이랑 좋은 곳 많이 다녔던데 한 번을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난 그냥 집 해준 호구로 보는 거야. 사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이 철이 없어서 자기 엄마만 챙기려고 하면 사돈이라도 시댁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말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를 덥석 받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차 사준 거예요? 어차피 돌려받을 거라서?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러면 안 되죠. 예의라는 게 있지. 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았으니. 아유, 너 이럴 거면 당장 내가 사준 집에서 나가거라. 어차피 니들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내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난 너처럼 경우 없는 며느리 데리고 싶지 않다.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이런 이유로. 왜? 내가 너무 치사해 보이냐?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자기 엄마만 차를 사줄 수가 있어. 난 이 고물차 타고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불안해 죽겠는데. 됐다. 차라리 니들 신혼집 대신에 내 차를 살 걸 그랬어. 그럼 엄청 좋은 외제차도 뽑을 수 있었을 텐데. 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련했어.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사실 어머니 차도 샀어요. 원래 어머니 생신 때 깜짝 선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 차는 또 늦게 나온다 해서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엄마 차는 일찍 나와서 미리 타고 다니신 거고요. 어머니 생신 때 딱 맞춰서 온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와서 내 차를 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어라.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변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차를 2대를 사? 이 차도 우리 아들 돈이 대부분일 텐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바랬니? 그냥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이고 내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살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랬지 않니? 근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아들 돈으로 친정엄마 차를 사줘? 그래놓고 내 차도 있다고 변명을 해? 아휴,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아무튼 난 너한테 제대로 실망했고 더 이상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아들이랑도 얘기할 테니까 당분간 친정엄마 집에 있어라. 사돈,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요. 사돈이 아들이 없어서 내 마음 이해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호구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집은 집대로 해주고 혼수도 혼수대로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요. 아무튼 가마. 어머니, 제 말 좀 더 들어보시라니까요. 어머니? 아유, 뒤도 안 들어보고 가시네. 오해를 단단히 하셨네. 그때 차 보러 갔을 때 사돈 거까지 계약했지 않니? 그니까 말이야. 아예 안 믿으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신혼집에서 나가라니 황당하네 정말. 그렇긴 하네. 그동안 섭섭한 게 많으셨나 보다. 근데 이를 어쩌면 좋으니. 일단 남편이랑 얘기해본다 했으니까 남편한테 상황 설명해야지. 차 고치러 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어머니 생신 때 서프라이즈로 차 드리고 나 직장 관두고 유튜버 됐단 말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다. 차라리 나 차 사러 갈 때 사돈도 같이 간 게 나았겠다. 아유 어쩜 좋으니 저렇게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그러게 말이야. 일단 남편한테 말해야지. 30분 후 전화. 대충 상황이 어떤진 알겠어. 안 그래도 엄마 우리 집 오신다 하니까 내가 잘 얘기할게. 너무 걱정 마. 당신은 장모님 댁에 가 있어. 괜히 당신 얻다가 더 흥분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평소엔 괜찮은데 감정이 극에 달하면 갑자기 말을 극단적으로 하시기도 해. 진짜 진심으로 우리 헤어지길 바라시는 건 아닐 테니까 마음에 너무 두진 마. 내가 잘 설명할게. 당신도 놀랐을 텐데 일단 아무 생각 말고 있어. 나도 나지만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당신이 잘 설명해줘. 아깐 나도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네. 걱정 마. 이따 연락할게. 알았어. 아휴, 얘기가 잘 돼야 될 텐데. 괜히 서프라이즈로 했다가 일만 더 커진 느낌이네. 30분 후, 집. 왔어? 금방 올 것 같더니만 좀 더 걸렸네. 나도 퇴근하고 이제 막 도착했어.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네 와이프는 네가 열심히 번 돈으로 친정엄마 차를 사줬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야 지금? 네 엄마는 고물차 고친다고 카센터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집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유 그래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엄마 혜진이가 설명했다면서 깜짝 선물로 엄마 차까지 계약했다고. 그리고 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 다 혜진이 돈으로 산 거야.
엄마 생일 맞춰서 일부러 차도 예약한 식당으로 보내달라고 했구만. 왜 이렇게 성급해? 나도 그 소리야? 그새 혜진이 걔가 전화 왔니? 말 그렇게 하기로 맞춘 거야? 이젠 내 말도 안 믿어. 증거로 보여줘야겠는데. 자, 봐봐. 이거 계약 서류야. 엄마는 특히 외제차로 계약해줬어, 혜진이가. 장모님 차 봐서 알겠지만 장모님은 국산차인 거 봤지? 엄마가 전부터 외제차 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혜진이가 특별히 돈 더 써서 엄마는 더 좋은 차로 뽑아준 거라고. 여기 계약 날짜 봐봐. 2주일 전이지? 이래도 거짓말 같아. 서류 진짠지 확인까지 해줄까? 이게 무슨... 정말 내 차를 계약한 거야?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럼? 그럼. 혜진이가 엄마 생신 때 맞춰서 서프라이즈 선물로 한다고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혜진이한테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혜진이도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더라. 극단적으로 말하는 버릇 좀 고치라고 했잖아. 엄마도 이제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되겠어? 아니, 난 진짜 변명하는 줄 알고. 근데 혜진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차를 2대나 뽑아줬어? 월급 해봤자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원래는 그랬지. 이것도 엄마 생신 때 얘기하려 했는데 혜진이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 혜진이가 예전부터 영상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해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몇 개 찍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구독자도 늘고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수입이 꽤 됐어. 내 월급보다 3배는 넘게 벌어. 그래서 회사 관두고 유튜브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어. 혜진이가 이쪽에 정말 재능이 있더라고.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거랑 그동안 수입이랑 해서 엄마랑 장모님 차 한 대씩 뽑아드린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거고. 돈을 그렇게 번다고? 내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말하는 거야? 혜진이가 그걸 찍어? 그래. 아, 내가 나중에 채널도 알려줄게. 요즘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이제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겠지? 가서 혜진이랑 장모님한테 사과해. 혜진이도 혜진인데 장모님 마음은 어떻겠어. 눈앞에서 사돈이 자기 딸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아니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 좀 듣고 서운함을 표시하든가 하지. 엄마도 참 성급하다니까. 아니 난 몰랐잖아.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지. 아유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한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유 이럴 때가 아니지. 얼른 나 사돈 댁에 데려다 줘. 어? 지금? 그럼 지금까지 언제 가? 사돈 마음이 어떻겠어. 빨리 가서 풀어드려야지. 안 그럼 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거 아니야. 아유, 혜진이도 마음 단단히 상했을 텐데 오해는 빨리 푸는 게 나아. 나 얼른 데려다 줘라. 시간도 별로 안 늦었잖아. 엄마 말도 맞네. 알았어. 얼른 가 그럼. 1시간 후 친정. 어머니 오셨어요? 아유 혜진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 실수를 했다. 잠깐, 사돈은 어디 계시니? 사돈 오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어머 사돈, 왜 무릎을 꿇고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사돈,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혜진이가 나 생각해주는지도 모르고 그 예쁜 마음 다 무시하고 막말을 했더니 게다가 사돈 앞에서 그랬으니 사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제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 앞뒤구분도 못하고 막 달려들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혜진아 정말 미안하다. 네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애처럼 굴었으니 내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정말 미안해. 어? 천벌을 받다뇨. 그 상황에선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신혼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는 되게 상처였던 거 아시죠? 저 그 말 듣고 진짜 이혼을 해야 되나 잠깐 고민했어요. 절대 진심 아니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너같이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세상에. 돈 벌었다고 시어머니 외제차 사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들한테 다 들었다. 유튜브에 뭐 올리고 있다며? 나도 자주 보는데 그걸로 인기 끌면 돈 엄청 번다던데. 우리 며느리가 그럴 줄은 몰랐네. 아무튼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다신 그런 말 안 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그럼 어머니 저한테 서운한 거 다 푸신 거예요? 아까 신혼집 사줬는데
제가 그만큼 남편이랑 어머니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아유, 그런 거 없다.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니? 니들 둘만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럼 용서해 주는 거냐? 용서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잘하마. 우리 능력 있는 며느리 모시고 살아야지.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잖니.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일단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속 무릎 꿇고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엄마도 불편하시고요. 그럼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그게 뭔데? 저희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시면 꼭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화내듯이 말 안 하셔도 저희 다 알아듣고 어머니 마음 푸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도 더 노력할게요. 그거면 되는 거냐? 그거면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성격엔 힘든 일이야. 엄마 흥분하면 바로 험한 말부터 튀어나오잖아. 얘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도 차분히 말할 수 있어. 그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면 저도 오늘 일 잊을게요. 그래, 약속하마. 사돈 앞인데 내가 거짓말하겠니? 용서해줘서 고맙다. 혜진아, 난 진짜 네 마음이 돌아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사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혜진이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말만으로도 고맙네요. 저도 사돈이 우리 혜진이 결혼할 때 혼수도 최고급으로 해주시고 집도 이왕이면 편하게 살라고 좋은 집으로 애써서 사주신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어서 대놓고 불만 가지실 법도 한데 그러시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만이란요. 혜진이 참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우리 아들을 혜진이랑 결혼시켰죠. 오늘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럴 일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예, 저도 우리 사위 더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주차장. 어머, 이게 내 차야? 네, 어머니.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차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너무 이쁘다. 우리 며느리 너무 고맙다. 능력 있는 며느리 덕분에 호강을 하네. 친구들한테 자랑부터 해야겠다. 우리 엄마 또 며느리 자랑 한 1, 2년은 하겠네. 며느리가 차 사줬다고. 그럼 당연하지. 아마 며느리 있는 사람들 코가 납작해질걸. 게다가 우리 혜진이 유명한 유튜버잖아. 아까 식당 직원들도 알아보는 것 같던데. 그니까요. 저도 직접적으로 알아본 분들은 오늘 처음 만나서 신기하긴 했어요. 구독자가 점점 늘긴 하니까. 아무튼 이제 확실히 믿겠지? 혜진이가 엄마 차 사준 거? 그건 진작에 믿었지. 혜진아, 너무 고맙다. 잘 쓰마. 네. 그리고 이건 제 두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 아이, 차로 충분하지. 무슨 선물이 더 있어?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선글라스 아니야? 아직 선글라스 안 사셨죠? 이 선글라스 쓰고 드라이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써보세요. 우리 며느리 센스까지 있네. 한번 써볼까? 오, 우리 엄마 엄청 멋있는데 부잣집 사모님 같아. 예? 그럼 차 앞에서 사진 좀 찍어줘. 친구들 단톡방에 올리게. 네, 그럴게요. 하나, 둘, 셋. 어머니, 너무 이쁘게 나오셨어요. 아, 그러네. 바로 자랑해야지. 혜진아, 고맙다. 그리고 너, 우리 혜진이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와이프 없어. 너보다 돈도 잘 벌지, 부모님도 잘 챙기지, 성격도 살갑지, 능력도 좋지. 늘 모시고 살아야 돼. 밥도 너가 잘 챙겨주고. 우리 엄마 기준은 확실하네. 안 그래도 떠받들며 살고 있네요. 나도 유튜버 할까 봐. 엄마 이쁨 좀 받게.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줄 아니. 혜진아, 제 유튜버 할 능력이 전혀 못 되니까 혹시 한다고 나서면 꼭 말려라.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머니, 저희 그럼 드라이브 갈까요? 그래, 그러자. 내가 드라이버 하마. 다들 타라. 네. 6개월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세요. 제가 안부 인사를 드리면 일하느라 바쁜데 뭐하러 전화했냐며 차라리 이럴 시간이 있음 친정엄마한테 연락드리라며
효도는 자기 아들한테 받겠다고 저를 엄청 배려해 주세요. 남편한테도 제가 점점 말라가는데 밥 잘 챙겨 먹이고 있는지 잔소리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역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볼 일이라고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좋아 보여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자체가 나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남편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해 없이 잘 지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남편에게 고맙죠. 고마운 만큼 저 역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한편 제 유튜브 채널은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엔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도 받았어요. 제의를 받을지 말지는 아직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참 가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주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죠? 다 해서 38,000원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할인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그럼 5,000원 할인되셔서 33,000원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영수증 꼭 주시고요. 네, 카드 받았습니다. 결제되셨습니다. 영수증이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긴 영수증 꼭 다 챙기더라. 난 영수증 잘 안 챙기는데. 자긴 꼭 다 챙겨서 가져가더라. 그거 어차피 갖고 있다가 다 버리지 않아? 나 그 엑셀로 가계부 쓰거든. 이게 업로드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영수증 싹 모아서 적어서 정리하거든. 진짜? 엄청 부지런하다. 난 그거 못하겠던데. 난 그냥 이렇게 어플로 해서 하는데 확실히 어디에 못 쓰는지는 아는데 지출이 줄진 않더라. 맞아. 그래서 내가 딱딱 다 체크하면서 써야지 확실히 줄더라고. 그렇구나. 뭐 양식 같은 게 있어? 자기 쓰는 뭐 가계부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 있어? 나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걷다 넣으면 딱딱 매달 수입이랑 지출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오니까 적금도 훨씬 잘 모으게 되더라고. 우와, 그럼 나도 그거 보내주라. 나도 한번 써보게. 자기도 가계부 쓰려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자금 모아야지. 오빠한테 그렇다고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뭐야? 너 결혼 나랑 안 할 거야? 나랑 안 하면 누구랑 하려고? 뭐야? 프로포즈는 하시죠?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을 하지? 그거야 준비가 돼야지. 뭐 지금이라도 반지 사와서 프로포즈 할까? 뭐야? 나 분위기 완전 좋은 데서 해줘. 안 그러면 안 받는다. 알았어? 당연하지. 농담. 준비되면 기대해라. 알았어. 자기랑은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알뜰하고 야무지고. 그러고 보면 자기처럼 알뜰살뜰한 남자들 중에 더치페이에 목숨 거는 남자들 많던데 자긴 그러진 않네? 내가 자기랑 결혼할 건데 뭐하러 학교? 내 여자한텐 그런 거 없지. 내 여자에겐 관대한 남자. 좋은데? 그래, 나만한 남자 없다. 약 1년 뒤. 아유, 야, 너 진짜 친구들 야무지게 써먹는다. 야이씨, 이거 일일이 다 스위치 켜야 되는 거냐? 당연하지. 야, 촛불 아닌 게 어디냐? 요즘은 이렇게 나오더라. 참나, 프로포즈 성공하면 형님들한테 한턱 쏴라. 그래, 아주 그냥 제대로 부려먹네. 근데 여기 통으로 빌렸어? 짠돌이 자식이 돈 좀 썼네. 여기? 사실 아는 형이 하는 카페인데 일 있어서 며칠 닫는다길래 냉큼 부탁했지. 시기 딱 떨어지니까 다행이었다니까. 야, 이거 프로포즈도 가성비로 하는 거 보게. 아이고, 잘 살겠다, 잘 살겠어. 야, 준비 다 끝난 것 같다. 슬슬 올 시간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온다. 야, 너희 들어가 숨어. 불. 빨리 꺼. 알았어, 임마. 아니, 여기 카페는 지금 장사 안 하는 데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두... 어머! 자기야, 이거 받아줘.
뭐야? 설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오, 자기야, 나 자기랑 함께 한다면 이 험한 세상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함께 이 세상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돼주자.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우리 같이 서로를 생각하고 아끼면서 잘 살고 싶어. 자기야, 세상에, 너무 이뻐. 꽃다발도 진짜 이쁘고. 이쁘기만 해? 안 받아줄 거야? 아이, 당연히 받아줘야지.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이쁜 프로포즈 준비해줘서. 아, 이거 반지 끼워주고 싶은데 손 좀 줄래? 어, 여기. 아, 너무 이쁘다. 고마워. 마음에 드니까 다행이다. 아, 그리고 이거 요즘은 프로포즈백도 준비한다고 해서 이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뭐야? 자기야, 이렇게 비싼 걸. 세상에, 고마워. 자기 명품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산 첫 명품 아니야? 결혼할 여자한테 명품백 정도 사줄 수 있는 남자거든. 와, 이거 내가 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그 가방이잖아. 어떻게 기억했어? 그럼 기억했다가 샀지. 마음에 들어? 그럼 완전 마음에 들어. 고마워, 자기야. 진짜 이런 거 절대 안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마워. 큰맘 먹은 거잖아. 널 위해서라면 이 정도 해줄 수 있어. 좀 속물 같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좋긴 좋다. 사실 자기 막 엄청 짠돌이까진 아니더라도 프로포즈 가방까진 나 예상하지 못했거든. 고마워. 진짜 잘 쓸게. 내가 쓸 땐 쓰는 남자거든. 고마워. 프로포즈 받아줘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자. 며칠 뒤. 우와, 이제 유분이 하나 더 생기나요? 야, 놀리지 마. 아직도 실감은 안 나는데, 뭐, 결혼식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잠깐. 그러고 보니 너 그 가방, 그거 설마 프로포즈백 그거야? 이쁘지? 내가 이거 진짜 몇 번 봤는데,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빠가 프로포즈 백으로 줘서 완전 소중히 들고 다니고 있지? 야, 야, 어디 보자. 완전 이쁘다. 어, 아예 음식 먹는데 너무 가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야, 그래. 밥 먹는데 좀 그렇다. 밥부터 먹자. 그래, 밥 먹자. 아,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면 진짜 바쁘겠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허례허식 있는 결혼식보단 실속 위주로 할 거고 그래서 기간도 엄청 길게는 안 잡으려고요. 결혼식장도 적당한 곳으로 하고 그건 주연이랑 다 얘기됐어요. 어, 나도 결혼식에 막 크게 욕심 없어. 남들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에 돈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래도 너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단촐하게 하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에이, 남들 눈이 뭐 중요해.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지. 그치, 자기야? 저희는 가치관이 잘 맞아요. 집이나 이런 것도 각자 모아둔 돈으로 할 생각이다 보니 이런저런 자금 많이 사용하는 것보단 실속 있게 집에 많이 투자하려 하거든요. 하긴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더라.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둘 다 엄청 열심히 저축도 하고 펀드도 들고 돈 많이 모았는데 그래도 집 사려니까 야, 대출은 무조건이고 진짜 장난 아니더라니까. 근데 양가도움 진짜 안 받으시려고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크게 여유가 있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받기 좀 어려워요. 아,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상황까지도 아니긴 하고요. 아, 아이, 뭐 둘이 진짜 똑소리 나선 잘 살겠네요. 야, 우리 주연이가 남자 보는 눈이 높네.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그럼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시겠네요? 네, 그래야죠. 아, 팁 좀 주세요. 저 주연이네 집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급 스킬 막 드릴 수 없는데. 어떡하지? 며칠 뒤. 들어오세요.
바쁘니? 뭐 하고 있었어? 회사 일정 보면서 결혼식 일정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었어요. 어이구, 허락도 아직 안 받았는데 벌써? 에이, 엄마 허락할 거잖아요. 아니야? 아이 뭐, 우리 딸 사랑하고 이뻐하는 남자면 결혼 허락해야지. 우리 딸이 설마 믿을 만한 남자 데려오겠지. 음, 사실 남자친구가 많이 아끼는 편이기도 하고 가성비 따지는 사람이라 걱정했는데 나 프로포즈 가방 사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크구나 싶기도 하더라고.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고가 물건 안 사는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큰 돈 들인 건 좀 감동이더라고. 그지? 자기 여자한테 인색하지 않으면 됐지. 너 남자친구 좋아하는 음식 뭐뭐 있니? 음, 다 잘 먹어요? 아, 오이. 오이 싫어해. 알았다. 저기, 근데 뭐니, 이건? 아, 아니,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집이니까. 집부터 좀 보려고 부동산 좀 봤는데, 아유, 역시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긴 해. 아유, 그러네. 하기사 너도 그렇고 회사 가는 게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으로 구하려다 보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뭐 예산을 대충 짜보긴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대출도 알아보고 하려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너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많니? 어머, 거의 2억은 모았네. 내가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안 쉬고 쭉 벌었고, 엄마가 그동안 보험이니 이런 거 전부 내주셨잖아요. 저 돈 모으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모았지. 10년을 꼬박 모았잖아. 음, 예, 저기 엄마가 최근에 말이야. 그 한참 묵혀뒀던 주식이 많이 올라서. 에? 엄마 주식도 했어? 어, 쉿! 너희 아버진 몰라. 이거 엄마가 갖고 있던 건데 이거면 그 근방에 전세로 아파트 하나 작은 거 하지 싶은데 너희가 가진 돈 못해서 더 큰 데로 구해도 되고. 진짜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 한 3억 정도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그냥 받아도 되나? 받아도 돼. 어차피 너희 주려 했던 거니까. 근데 너희 아버지가 원체 그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 양반이잖니. 뭐 자존심을 없앤데나 어쩐데나 이러시면서. 맞다. 그러시지. 내가 몰래 줄 테니까 이거 보태서 집 알아보도록 해. 혹시 모르니까 네 남자친구한테도 당분간 말하지 말고. 엄마가 지금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속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무슨 소린지 알지? 알았어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사랑해. 뭘? 요즘 애들은 참 옛날 같지 않게 결혼도 힘들고 아이 낳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지? 그래도 난 엄마같이 든든한 엄마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몇 주 뒤. 와, 몇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치, 자기야? 그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기 집 우리 집 인사 다 하고 나니까 진짜 녹초다 녹초야. 그니까. 그래도 우리 양가의 인사 다 잘한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치? 그러니까 진짜 다행이다 싶더라니까. 근데 뭐 자기야 워낙 어디 가든 1등 신부감이지.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 그런 부분들 다 어른들 좋게 보셔. 그래도 외동아들인데 부모님 성에 더 좋은 며느리 원하셨을 수도 있지. 에이,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지원해 주실 것도 없으신데 이래라 저래라 하실 것도 아니시고. 어? 아니, 그래도 부모님 의견을 아예 안 들을 순 없지. 금전적 지원이 없더라도 부모님이 여태까지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이 의견 말씀하실 순 있지. 난 솔직히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음 그렇게 의견 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 그게 맞지 않나? 어? 아, 뭐지? 부모님이 금전적 지원을 좀 부족하게 해주셔서 그게 많이 서운했었나? 난 흙수저라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등록금도 내 힘으로 많이 해결해 왔고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았음. 나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날리게 달린 것처럼 살았을 것 같거든. 뭐 덕분에 부모님 간섭은 덜했던 것도 인정하긴 하지만 뭐 부모님이 어려우셔서 지원이 적었단 게 아쉬웠다면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모님이 나 좋게 보셨으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말을 해. 그래 뭐 자기 부모님도 나 좋게 보셔서 다행이다. 이제 슬슬 예산이랑 이런 거 맞춰 봐야 되지. 그렇지. 사실 집 때문에 내가 좀 미리 알아보긴 했는데, 괜히 우리 집에서 더 해주신다면 부담스러워 하려나? 아니면 너무 우리 집 의견대로 따라해서 싫다고 하려나? 간섭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그래서 도움받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생각을 더 해보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예산 짠 거 있어? 난 가계부도 쓰고 그러니까 확실히 계산 딱 나오게 해뒀지. 근데 노트북이 없어서 어떡하지? 집에서 가져올까? 아니야.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만날 때 노트북 가져와서 보자.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사실 아까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맞아. 자기 집 인사 갔을 때도 딱 그랬어. 나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 좀 쉬었다가 저녁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뭐야? 가방이 왜 이래? 어디서 긁혔나? 뭐야? 고리 부분이 망가졌나? 빠져서 안 걸리네. 뭐야. 프로포즈 가방 받아서 지금 쓴 지 얼마나 됐다고. 짜증나네. AS 맡기러 내일 가야겠다. 다음 날. 여기 이거 제가 선물 받은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가방이 여기 고리 부분이 헐거워서 툭 빠지더니 그 다음부터 걸리지가 않아서요. 어머, 고객님 죄송합니다. 참 당황하시고 놀라셨겠어요. 저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품인데 이렇게 쉽게 툭 떨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고객님, 이거 선물 받으신 거라 하셨죠? 네, 선물 받은 가방인데요. 죄송하지만 이 가방은 가품이라 저희 매장에서 AS가 불가능합니다. 네? 뭐라고요? 카피 제품이에요.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여기 바느질 땀수도 다르고 이 가죽도 좀 컬러가 다른 것 같아요. 진품은 이렇게 보시면 고리 부분에 연결 이음생에 있는 나사가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네요. 죄송해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프로포즈 백을 가짜로 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 어이없어. 며칠 뒤 주말.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가방 가짜란 거 알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아니, 근데 어느 남자가 결혼할 여자한테 프로포즈 백을 짝퉁을 주냐고. 어디 있는 거요? 저기 있네. 자기야! 자기야, 왔어? 노트북이 오래돼서 그런가 무겁다. 자긴 뭐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자기가 알아서 잘했을 텐데 뭘. 나야 되게 러프하게 했던 거라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안 가져왔어. 근데 자기야. 우선은 내가 예산을 짜봤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둘이 다니는 회사에서 중간쯤 집 가격이 이 정도 되고, 결혼식에 필요한 식장 예약금, 스드메, 이런 거 내가 주변 지인한테 요즘 어느 정도 하는지 물어봐서 산출한 거거든? 그렇구나. 우선 그럼 좀 볼까? 우와, 대박. 역시 자기 진짜 꼼꼼하다. 결혼할 때 뭐 결정하고 찾아보고 이러는데 서로 엄청 싸운다던데 우린 그럴 일 없어서 너무 좋다. 그치? 그런가? 아무튼 잘 봐봐. 음. 자기야, 여기 웨딩링이랑 프로포즈 가방, 이건 그렇다 치는데, 이 선수금이라고 쓰여 있는 건 뭐야? 그거?
아, 그거 저기 내가 자기랑 연애하는 동안 쓴 비용들. 내가 더 낸 날은 전부 계산해서 싹 다 산출했더니 내가 그래도 자기보다 한 300 더 썼더라. 야, 그게 모이니까 그렇게 크더라. 어? 아, 잠깐만. 무슨 이거 어디 자세한 리스트 있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시트 따로 돼 있지? 이건데 그날 식사 비용, 영화 비용, 데이트 비용 전부 합산한 다음에 반 나누고 내가 거기서 더 낸 금액만큼을 이렇게 제한 거지.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자기가 더 내면 돼. 아, 아, 프로포즈 반지랑 꽃다발, 거기에 프로포즈 가방 가격. 아, 이걸 다 해서 내가 더 내야 될 돈이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는 거네? 맞지? 응, 내가 더 쓴 것만 뺐으니까 정확할 거야. 알잖아, 나 가계부 항상 쓰는 거. 그 가계부에 쓰이는 거 그대로니까 틀릴 리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데는 그래도 알뜰살뜰 아끼면서도 나한텐 나름 잘 썼던 거구나. 프로포즈 백도 가짜로 사놓고 제 가격을 그대로 매겨놓고 나 그것도 모르고. 자기야, 확인 다 했어? 집을 그럼 슬슬 먼저 봐야 되나? 상견례까지 하고 봐야 되나? 아, 상견례가 식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선 비워뒀거든? 저기, 나 아침에 먹은 게 좀 안 좋아서 그런지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눈에 잘 안 들어오네.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가 아파? 아니, 나 힘들게 들고 왔는데. 어, 미안. 저기,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나한테 이거 파일 보내줄래? 메일 알지? 보내줄게. 데려다 줄까? 아, 아니야. 데려다 준 것도 다 계산하게 생겼는데. 뭐라고? 아니야. 나 알아서 갈게.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자긴 여기 정리하고 가. 들어갈게. 들어가. 뭐야? 왜 갑자기 저렇게 들어가? 그날 밤. 이거 완전 지 멋대로네. 금액도 은근 반올림해서 쓴 것도 많고. 어이없어. 그래, 내가 제대로 된 결혼 예산 보여줘야겠네. 그래, 기대해 박성민. 네 이상한 계산법이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다 알려줄 테니까. 다음 날. 빨리 결정을 해야지 뭐 하나라도 줄일 건 줄일 텐데. 얘는 어제 갑자기 그렇게 가서 전화도 안 받고 여기로 오라고 하더니 왜 늦어? 기다렸어? 깜짝아. 뒤에서 갑자기 와서 놀랐잖아. 그랬어? 뭐, 더 놀랄 일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보자. 자, 내가 자기가 보내준 엑셀에 이상한 게 많아서 다시 봤거든? 뭐야, 엑셀 다시 정리해봤어? 아니, 내가 다 했는데 귀찮게 뭐 하려고 그랬어? 아니, 다시 보니까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내가 적어봤는데, 읽어봐. 어? 어? 이게 뭐야? 아니, 선수금이 왜 마이너스야? 게다가 왜 반대로 내가 내야 될 돈이 700이야? 잠깐만, 뭐가 이렇게 많아? 자기야,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뭐야, 제일 마지막에 어? 뭐야? 장모님이 우리 집 사는데 돈 보태주시기로 하셨어? 그러신다더라.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조금도 안 받고 시작하는 게 쉽겠냐고. 안 될 거라고 도움 줄 테니까 받으라 그러시더라고. 오, 대박. 그럼 대출 안 받아도 아파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 어? 뭐야? 갑자기 왜 노트북을 닫아? 나도 가계부 예전에 너랑 얘기하고 그 이후로 비슷하게 적었거든? 뭐 그 전까지 다 찾진 못했는데 너 계산이 이상하더라. 왜 내가 낸 건 내림 계산하고 너가 낸 건 올림 계산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했어? 내가 깜빡 속을 뻔했는데 내 가계부랑 맞춰보니까 내가 낸 데이트 비용이랑 너가 적은 데이트 비용이 완전 다른 거 보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 어? 아니, 그거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착각했겠지. 너? 갑자기 호칭은 왜 그래? 너라니. 저기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장모님이 이렇게 집값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또 딱딱 계산을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야, 이 반지랑 가방 너 가져.
뭐야? 아니 갑자기 이걸 왜 다시 줘? 이거 프로포즈 가방이랑 프로포즈 링 있잖아. 결혼을 안 하기라도 하겠던 거야 뭐야? 안 한다고. 야, 너 하다 프로포즈 백도 짝퉁으로 사고 거기에 가격은 진퉁 가격 넣었더라? 야, 어이가 없어서 결혼한다는 남자가 시작도 전에 이렇게 사기치는데 내가 그런 남자 뭘 믿고 결혼을 하겠니? 아니 그게 내가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잘못된 거 다시 바로잡아보자.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 내가 진짜 정신이 없었나 보다. 이리 가져와봐. 나랑 다시. 아니? 다시 맞춰볼 생각도 없고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 사실 어제 가방 얘기하려고 했어. 설마 뭐 어디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기도 했고. 근데 어제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 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나랑 반반으로 싸우겠지. 처음엔 결혼 비용, 그 다음엔 생활비, 그 다음엔 집안일, 아이라도 생기면 그 다음엔 당연히 육아도 반반 타령하면서 너희 그 이상한 계산법을 들이대겠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어제 보낸 그 엑셀 파일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야, 다행이다. 서로 상견례 전에 이렇게 알게 돼서. 넌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함께 좋은 가정 꾸리고 힘들 땐 의지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고 싶은 게 내 결혼 가치관이야. 근데 자기 사람한테 쓴 돈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남자? 절대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알았니? 아니 저기 주연아 잠깐. 왜? 할 말 있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보다 그 가방이 너무 비싸서 그 가방 값은 그니까 진짜 사려니까 500만 원이 넘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백 사달라고 한 적 있니? 나 프로포즈 가방 샀다고 줄 때도 정말 많이 놀랐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솔직히 맞아. 감동 좀 했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넌 내가 알기로 이렇게 큰 돈을 쓸 정도라면 나에게 정말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가짜? 기도 안 찬다. 꺼져! 주연아! 헐, 남자가 여자 프로포즈 가방 가짜로 사줬던 거 맞지? 가방을 가짜로 사주고 그 돈을 결혼 비용으로 청구를 했다고? 그니까 야 남자 대박이다. 배짱이네. 그래놓고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냥 애초에 프로포즈 가방을 하지 말지. 가짜랄 거면 왜 가방을 사? 그니까 참나. 아니 요즘 결혼에 프로포즈 백이 필수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가짜랄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어이씨. 남 얘기 엿듣고 그런 말 하지 마시죠. 웃겨. 둘이 하도 시끄러워서 다 들렸어요. 진짜 쩌렁쩌렁 싸우니까 다 들린 걸 뭘 보러 하는 거야. 다음 날 퇴근길. 본격 결혼 준비하려면 오늘부터 퇴근 후에도 바쁘겠네. 끝나고 이제 뭐 알아봐요? 스드메? 상견례 아직 전인가? 저 결혼 엎었어요. 왜요? 아니 프로포즈 받았고 양가 인사한 지 며칠 전 아닌가? 대리님만 알고 계세요? 저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백 가짜를 사줬더라고요. 뭐 가짜고 진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결혼식 비용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여태까지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다 자기가 더 낸 건 비용에서 제외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계산도 이상하더라고요. 좀 어이없죠? 그게 뭐야. 무슨 그런 걸 계산하는 남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요. 그냥 알뜰살뜰한 남자라 생각했고 가계부 쓰는 건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활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 아니 웃긴다. 자기가 쓴 건 더 많이 하고 자기가 쓴 건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이야? 네. 진짜 대리님한테만 말씀드린 거예요? 창피해서 진짜 어디서 말도 못해요. 당연하지. 나 이혼할 때 얼마나 자기가 많이 도와줬어.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잘했어. 남자 이상하면 그냥 빨리 접어버리는 게 나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다음날 바로 엎었죠. 저기요, 주연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전화도 다 차단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남자친구 맞지? 안녕하세요. 임 대리님 맞으시죠? 저희 주연이랑 친하신.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찾아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기 지금 내 얘기하고 다녔어? 어떻게 그래? 너 우리 진짜 이렇게 정말 끝내도 되겠어? 야,
세상에 결혼이란 게 얼마나 큰일인데. 내 인생 송두리째 거는 일인데 그런 일에 너처럼 쪼잔한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니? 진짜 질린다, 질려. 여기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가 그 프로포즈 가방은 다시 사줄게. 진짜 사줄게. 그거, 그리고 나름 유명한 데서 산 거라 가격 그렇게 안 썼다고. 어휴, 그래, 고맙다. 짝퉁인데도 나름 신경 써서 사줘서. 됐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애초에 나한테 가진 마음이 그렇게 옹졸하면 차라리 그렇다고 해. 사람 괜히 속여먹을 생각하지 말고. 저기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게 미쳤나? 야, 너 여기 어딘지 몰라? 우리 회사 앞이거든?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다시 볼 수 없잖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해보자. 너도 오해한 게 있던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집에 가서 그 엑셀 파일 꼼꼼히 다 보니까 완전 이 속마음이 어떤지 뻔히 보이던데. 저기요. 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잡상인이요. 경찰 신고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아니, 저기요. 이거 놔봐요. 저 얘랑 할 얘기 있다니까요. 본인이 싫으시다잖아요. 자꾸 이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이리 나오세요. 나가요. 나가! 그날 밤. 아니, 갑자기 결혼을 안 하겠다니.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둘이 좀 싸웠니? 아니, 싸웠다기보단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결혼이란 게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께 살면서 부딪힐 일 이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미 이렇게 가치관이 많이 다른데 준비 많이 하지 않았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왜? 엄마 마음에 들던데. 사람이 야무지기도 한 것 같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던데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이유가 있니? 엄마, 내가 이유 없이 그런 행동한 적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차마 말하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주세요. 아셨죠? 아니, 알았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연애도 오래 한 것 같던데. 그러네. 박성방 문자 왔네. 둘이 오해가 있었나 보네. 그럼 그렇지. 나 진짜 못 살아. 결혼하면서 좀 싸우고 그럴 수 있지. 하여간 저기 집에 누굴 닮아서 이렇게 칼 같은지 몰라. 자리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래, 얼굴 보고 얘기라도 제대로 듣고 정리하는 게 맞지. 며칠 뒤. 아니, 무슨 이렇게 좋은 식당을 왔어? 결혼 어프다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시나?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셔? 엄마! 주연아, 여기다. 늦지 않게 왔네. 다행이다. 여기 앉아라. 아니, 넌 왜 여긴, 미쳤어? 아니, 그게, 저기요. 우리 이제 부모님도 다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지. 안 그래? 그 장모님한테 내가 잘 말씀을 드렸고. 잘? 뭘 잘 말했는데? 엄마, 뭐라고 했어, 얘가? 그 가방 말이야. 그게 뭐 엄청 구하기 힘든 거라 나중에 진짜로 사서 바꿔놓으려고 애대려는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찌다 보니까 그랬대. 좀 넘어가 줘라. 가방이 그게 진짜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짜로 줬다가 진짜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 엄마, 가요. 아니, 얘, 가방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 좀. 가방 하나가 아니라 이놈 나한테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차액까지 전부 다 나보고 결혼 비용에 청구했더라. 프로포즈 링부터 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싹 다 결혼 비용을 나보고 더 내래. 그것도 자기가 쓰지도 않은 액수까지 더해서 그러는데 나더러 이 결혼을 하라고? 뭐? 잠깐만. 데이트 비용?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장모님 그게 아니라요.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의 차액만큼 나보고 결혼식 비용에 더 내래. 근데 나 이 결혼해? 장모님 그거는. 저거.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그따위 마음으로 내 딸을 데려가서 살려고 해? 남자가 쪼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어머 미친놈. 야야 잘 때려쳤다. 어디 뭐 저런 놈이 다 있니?
요즘 아무리 반반 따진다고는 하지만 결혼 비용 자체를 반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데이트 때 썼던 돈까지? 어이구 세상에. 너 결혼할 때 너희 부모님이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둔 돈 다 갖고 왔니? 아주 그냥 돈이 인생 전부인 놈이랑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에라이 집어치워 이 나쁜 놈아. 아니, 장모님, 주연아! 저기 죄송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께 피해가 돼서요.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유, 씨, 진짜. 아, 그래! 끝내자고! 이씨, 장모님이 그렇게 집값 해주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아이씨, 얜 그걸 왜 나중에 말했어! 아, 짜증나. 괜히 내가 엑셀 정리해서 보여주는 바람에, 진짜. 저기 손님 조용히. 아,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비싼 밥 먹게 생겼어! 에이씨! 몇 주 뒤. 얘가 갑자기 왜 사람을 불렀어? 안 그래도 소개팅에 중 장모님이라 말하기 뭐해서 좀 만나는 거 피했더니. 야, 이주연, 주연아. 그래, 나 주연이다. 넘어가겠네. 왜? 야, 내가 왜 그러겠냐. 너희 뭐야? 결혼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결혼이 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야, 됐어. 뭘 물어봐. 그냥 모르는 척해. 굳이 뭐 얘기해야 되나? 야, 너 완전 소문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뭐라고? 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박성민 그 자식이 나한테 그러잖아. 너가 무슨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대나 어쩐대나? 사람 괜히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떠보고 그랬다던데? 너희 부모님이 도움 주시기로 한 것도 비밀로 하고. 뭐라고? 아, 미친놈이네. 야, 내가 왜 말을 안 했는데? 진짜, 야, 또 뭐래? 아이, 뭐 갑자기 급발진해서 결혼을 엎었는데 그럴 일도 아니었대나 어쩐대나? 아니, 그리고 뭐 너가 엄청 속물인 것처럼 말하더라. 프로포즈 백을 달라 했다 그러던데? 아이씨. 야, 그놈이랑 동창이지? 내가 걔랑 동기라 너 소개팅 해준 거 아니야. 왜? 너희 동기 모임 혹시 하니? 조만간 있긴 한데, 어떡하려고? 야, 어디서 해? 나랑 같이 가자. 이 자식 이거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며칠 뒤 동기 모임 날. 야, 요즘 동기 모임 나오기가 무섭다니까. 다들 그냥 뭔 결혼들을 그리 하는지 다 결혼식 청첩장 들고 오느라 바빠. 야, 너도 좀 있음 하지. 이씨, 야, 누구 논리야? 나 결혼 어그러진 지가 언젠데. 어? 아니, 너 저기 경진이한테 소개받아서 결혼 준비한다 하지 않았냐? 아, 저번에 그 뭐 프로포즈 한다고 준비도 누구냐 그 경우랑 했다 하지 않았냐? 아, 뒀어. 파투 났어. 프로포즈 근사하게 달라더니 내가 이것저것 준비했더니 가방도 마음에 안 들고 반지도 마음에 안 들고 비용이 너무 저렴하대잖아. 아유, 요즘은 무슨 프로포즈 가방을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게다가 반지도 마음에 안 든다고? 오, 다이아가 작네 어쩌네. 아유, 야, 완전 속물이야, 속물. 그래? 아니, 경진이가 소개해줬는데 여자가 그랬다고? 경진이 미친 거 아니야? 됐어. 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결혼해서 자리 잡으려고 했더니 아,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니까. 야, 어디 괜찮은 여자 없냐? 나 소개팅. 아, 이렇게 파혼을 소문내고 다녔구나? 뭐? 내가 반지에 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파혼을 했다고? 기막혀 진짜. 아, 저기 대학 동기들이시죠? 야, 너 여기 왜? 야, 너가 하도 이상하게 말하고 다녀서 내가 확인해봤는데 너 완전 진상 중에 상진상이더만. 야, 그건 또 뭐야? 뭐 종이를 왜 뽑아서 들고 다녀? 이거 이 사람이 만든 결혼 예산인데요. 여기는 이 선수금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저랑 데이트하면서 자기가 더 쓴 돈이라고 계산해 놓은 건데 이 계산은 제가 계산한 부분이랑 대주된 부분까지 제가 프린트했어요. 한번 보세요. 얘 치워.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아, 내 몸에 손대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야, 너 주연이한테 다가가기만 해 아주. 야, 안 돼. 야, 여기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 같은 동기라 같이 입사한 사람들도 있나 보구나. 잘 됐네. 저기요, 이거 좀 돌려보시겠어요? 제가 도저히 열받아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파혼한 이유는
쪼잔하고 찌질한 전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계산법 때문인데 제가 된장녀가 돼 있어서요.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야, 너 무슨 이런 걸 계산을 했냐? 아이, 뭐, 10,000원, 20,000원까지 다 계산해서 돈 더 쓴 거만큼 더해서 청구한 게 뭐야?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이런 놈이 어딨냐? 야, 야,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와, 대박이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파혼당하지. 이렇게 해갖고 결혼하면 나중에, 야, 내 동생이 이런 놈 만날까 무섭다. 아이씨, 보지 말라니까. 진짜, 야, 하지 마. 너 왜 이래? 왜 그러긴. 내가 아무리 너희 동기들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걸로 욕을 먹어야 되니? 그렇게 하고 너 뭐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서 연애라도 하려고? 야, 야, 하지 마. 그만 보라고. 야, 그래놓고 뭔 소개팅을 하겠다 그러냐. 이 미친놈아. 야, 너 같은 놈한테 사람 소개시켜줬다고 욕 처먹을 일이 있냐? 꺼져. 아, 야, 진짜 창피해서. 나 같으면 이제 동기 모임도 못 나오겠다. 아이씨,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타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파혼을 빠르게 결정한 덕에 오히려 저도 잘 정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놈이 파혼 이유를 저에게 떠밀고 잘못된 소문을 내고 다녔더라고요. 사실을 다 바로잡아 줬고 그 일 이후로 동기들에게 완전 찌질한 놈으로 낙인 찍혀서 동기 모임도 못 나가고 있고 회사에도 좀 소문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현재는 파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그냥 잊고 지내다 보니 하루하루 나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서 그런지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받아 승진도 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있어요. 전 그래도 빠르게 유턴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결혼 준비를 더 진행한 상태였다면 진짜 걱정됐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며칠 전에 없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혼보단 파혼이 나으니 다들 힘내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